못하는 아들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38인데도 저축도 못하고, 예, 이게 그 유전자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 때문인지 왜 술을 끊지 그게 못할까? 엄마가 술하고 어떻게 유전자하고 뭔 상관이 있어? 술을 끊을 수 있을까? 그 여쭤보고 싶어서. 술 먹는 거 보고 뭐 지 식성인데 그걸 갖고 뭘 그래요? 자기 식성인데 놔두세요. 하루에 한 2병 정도 마시거든요. 2병을 먹든 5병을 먹든 놔두세요. 집에 같이 살아요? 예, 같이 살아요. 왜 같이 살아요? 30살, 몇 살 먹는데? 대학 졸업하고 뭐 컴퓨터 뭐 한다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고 막 그래서 객지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술집에만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한 3년 됐는데 월급 3년? 160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저한테 30만 원 주고 저축을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들 훌륭한 아들이에요. 집에 돈 갖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참 그래요. 집 벌어가지고 집에 어쨌든 그래도 방세하고 밥값 30만 원 주니까 훌륭한 아들이에요. 집에 있는 부모 돈 다 갖다 쓰고 안 준다고 행패 피우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또 뭐 그런 수준인 줄 알았대. 그 걱정도 안 해요. 병걸 간 안 걸리고 노후에 어떻게 사냐 막 이게. 그럼 죽지 뭐 어떡해. 남을 해친 건 아니잖아. 남 때리고 남 네, 그러진 술 취하고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해결사가 좋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해치니까 그건 예. 썩은 거예요. 그래 놔둬도 돼. 그냥 놔둬요. 예? 근데 제가 가슴이 아픈데요, 막 보고 있어요. 자기 문제지 뭐. 너 가슴 아프라고 그랬어요. 지가 아픈 걸 어떡해요. 그거 술 취한 모습 쳐다보고 있으면 뭘 쳐다봐. 문 닫고 안 보면 되지. 뭘 나가 쳐다봐요. 그건 스님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네. 딱 정을 꺼내요. 그냥 옆방에 새들어 사는 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을 딱 꺼내야 돼요. 아니, 진짜로 저녁에 한 8시, 9시 되면은 저녁마다 엄마가 아들 찾아서 막 주차장을 헤매 다녀요. 지금 퇴근 시간이 됐는데 차가 집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하니까 이 새끼 또 어디서 술 처먹고 자빠져 사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을 막 지하 1, 2층 다 뒤지고 지상 다 뒤지고 막 엄마가 그러고 다녀. 저녁마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다가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대로 주차장에 엎어져서 이러가 널브러져 자고 있고 막 몇 번을 제가 집에 가서 엄마 데리다가 막 집에까지 부축해 가지고 가고 막 그러셨는데 안 끊어요. 그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엄마가 사정해도 안 고쳐져요. 어떤 날은 보면은 막 차고 어디다가 그 방지턱 그런 데다가 부딪혔는지 타이어가 다 찢겨져 나가버리고 자동차 그 휠만 남은 채로 막 굴러 들어와가지고 와 주차장 바닥을 딱 휠이 끌고 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해놓고 막 주차장 바닥 그 에폭신가 그걸 막 끌고 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해놓고 안 고쳐진다니까요.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을 하고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죠. 그리고 막 주차장을 막 휘젓고 다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같이 사는 아파트 주민인데 아파트 주민이 술을 자주 드십니다. 그래갖고 운전을 하시는데 퇴근 시간마다 거의 음주 운전을 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날은 보면은
차가 주차장으로 막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 타이어 그 고무 타이어는 다 벗겨지고 휠만 예, 덩그러니 그래가지고 막 굴러 들어가 막 주차장 바닥을 다 끌고 놓고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같은 주민 입장에서 신고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같은 아파트 주민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민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별표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웃의 정의나 껄끄러움을 떠나 이는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와 안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대형 사고의 명백한 전조 증상, 타이어 고무가 다 벗겨지고 휠만으로 주차장 바닥을 긁으며 들어올 정도라면 운전자는 정상적인 인지 및 판단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추를 넘어 언제든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파트 공용시설물 파손 및 안전 위협: 휠로 바닥을 긁고 들어왔다면 지하 주차장의 에폭시 바닥이나 방지턱 등 공용시설물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아파트 시설의 유지와 보수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비용이 드는지 고려할 때 이러한 파손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다른 입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운전자 본인을 위한 조치: 역설적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내어 가해자가 되기 전에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멈추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 주민을 돕는 길일 수 있습니다. 현명하고 안전한 신고 방법: 주민 입장에서 보복이나 갈등이 걱정되실 수 있으므로 직접 나서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112 문자 신고, 익명성 보장. 전화 통화가 부담스럽다면 112로 문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시: 5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방금 들어온 차량 번호, 차량, 타이어가 다 찢어진 채로 휠로만 주행하며 들어왔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이 강력히 의심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고자 익명 보장 요청. 2. 아파트 CCTV 및 블랙박스 확보. 주차장 바닥이 훼손될 정도의 소음과 궤적이 남았다면 아파트 단지 내 CCTV에 해당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 당장 현장 적발이 어렵더라도 훼손된 타이어나 주차장 바닥의 흔적, 차량의 비정상 주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두셨다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교통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아파트 단지 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시 당시 주차장 바닥이 훼손된 현장 사진이나 문제의 차량 주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같은 증거 자료를 따로 확보해 두신 것이 있으신가요? 그 점도 생각은 해봤는데 근데 좀 안면이 있는 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신고가 되고 나면은 이 주민은 직업을 잃게 되고 또 이거 생계가 집안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건데 그 가장이 그 집의 그 세대의 가장인데 이걸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업을 그만둬야 된단 말이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가 신고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뭐야, 프로가 더 힘드네. 이웃 가장의 생계까지 걱정하시는 그 깊고 따뜻한 마음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내 신고 하나로 한 집안의 밥줄이 끊기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심리적 무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가 망설여지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길게 내다보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악의 비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진정한 파탄은 사고에서 옵니다. 만약 그 이웃이 결국 큰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직업을 잃는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액의 합의금, 형사처벌, 구속 등으로 인해 그 가정의 생계는 완전히 회복불능 상태로 파괴됩니다. 오히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그 가정을 더 큰 구렁텅이에서 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일. 그 차량에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걷고 있는 이웃이나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가장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상태. 타이어 고무가 다 찢어지고 휠로 바닥을 긁으며 달릴 정도라면 운전자 스스로는 이미 판단력과 통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가 도저히 마음이 아파 당장 실행하기 어려우시다면 우회적이지만 강력한 경고를 통해 그분이 스스로 멈출 기회를 먼저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 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1. 익명 경고장 부착. 차량 앞유리에 익명으로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메모를 남겨보세요. 예시. 최근 타이어가 다 벗겨진 채로 주차장에 들어오시는 등 심각한 음주운전 정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시니 생업을 생각해 그동안은 그거 좋은 참았지만 생각. 다음번엔 반드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발 음주운전을 멈춰주세요. 2.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공로나 특정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건의하여 단지 내 경각심을 주는 방법입니다. 최근 단지 내 음주운전 의심 차량 진입 및 주차장 바닥 훼손 사례가 발생하여 적발 시 즉각 경찰에 인계하고 CCTV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내용의 안내문을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요청해보세요. 이웃의 생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나 가해자가 되기 전에 막아주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보시면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지실 것입니다. 괜찮아. 혹시 직접 신고하는 것 대신 차량에 익명으로 강력한 경고 메모를 먼저 남겨보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거 진짜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도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얘기를 해봤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가지고 그래가 어떡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게시판을 이용하는 게 괜찮은 방법 같네요. 그러네. 수리하기도 문제 수리. 어머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려보셨다니 이웃의 안전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네요. 그럼에도 변화가 없어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타고 막막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도 단지 전체의 여론을 환기시켜 운전자에게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게시판 공론화가 효과적인 이유. 강력한 심리적 압박.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도 운전자 본인과 그 어머님은 자신들을 향한 경고임을 단번에 알아차릴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만큼 확실한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시설물 훼손에 대한 명분. 주차장 에폭시 바닥이나 방지턱 같은 공용시설물이 훼손되면 이를 다시 복구하고 보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까다로운 수고가 들어가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안내문에 음주 의심 차량으로 인한 시설 파손을 명시하면 공분을 모으는 동시에 금전적 배상에 대한 경고까지 더해져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시망 형성. 안내문을 본 다른 입주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주차장을 살피게 되므로 단지 내에 자연스러운 자체 감시 효과가 생깁니다. 안내문 작성 시 참고사항. 경고문에는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단호한 조치를 건조하게 적는 것이 훨씬 위압감이 있습니다. 포함할 내용. 최근 휠 주행으로 인한 주차장 바닥 훼손 사실, 보행자 안전 위협, 재발 시 CCTV 확인을 통한 시설물 원상복구 비용 청구 및 즉각적인 경찰 고발 조치 예고. 이웃을 배려하면서도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깊이 고민하신 흔적이 느껴집니다.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혹시 게시판에 부착할 안내문의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필요할 때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아이고, 야, AI가 요새 그 AI,
재민아이가 이렇게 똑똑해요. 똑똑해요. 아, 운전석에서 내리다가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게시판 그냥 안내문 작성을 비롯해 차문을 언제든 열어놓은 도움이 상태에서 필요해지시면 주차장 편하게 바닥에 다시 그냥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웃을 때깔아 배려하고 누워서 안전을 지키려 하고 애쓰시는 있더라고. 따뜻한 마음만큼 그 늘 시간에 평안하고 엄마는 무탈한 일상이 되시기를 아들 바랍니다. 찾느라고 남은 주차장을 주말도 잘 찾아 헤매고 마무리하시길 다니고 있고 응원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런 게. 차마 이거 고발을 못하고 지금 그 집에 그 생계를 저 가장이라 이 사람이 일손을 넣으면은 뭐 먹고 사냐고 이 집은 지금 일손을 넣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뭘 먹고 사냐는 거예요. 예, 그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딱. 엄마 있어도 엄마도 연세 드셔갖고 할머니랑 밖에 일을 못 하시고 와이프는 애들 꼬맹이들 데리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쉽지도 않고. 아유, 참. 야, 저도 술을 먹고는 있지만은 엄지 운전을 안 해요. 제가 10년 운전을 했지만은 엄지 운전은 절대 안 해요. 운전하기 한 10시간 전부터는 딱 멈춰요. 내일 아침에 운전해야 된다 그러면 내일 한 8시간 예, 간격을 두고는 딱 스톱을 해요. 아직 음주운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교통사고 한 번도 내본 적도 없고 교통법규도 한 번도 어겨본 적도 없고 그 앞전에 얘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지금 오늘로 90점 착한 운전 마일리지 90점이거든요 경찰청에. 예. 뭐 스티커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거 편해요. 막 괜히 막 빨리 가려고 가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쉬엄쉬엄 다니면 돼요. 급하게 다닐 필요 없고 쉬엄쉬엄 그냥 엄마 속도 정속 그냥 하면 돼요. 뭐 50km면 40km 가고 30km면 20km 가고 뭐 천천히 신화불러 가면 돼. 급하게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 가서 뭐 담배나 피우고 그러고 노닥거리고 있을 건데 뭐 하고 급하게 다녀. 그냥 천천히 다니 천천히 놀면서. 진짜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운전 주차해놓고 술 먹고 까불다가 이거 부러져 가지고 이거 저거 접히지를 않아. 아이씨 시원찮게 주먹질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돈 무지하게 내려 거의 한 7, 800 들었어요. 수술을 2번 했거든요. 2번 하느라 한 800은 들은 것 같아. 그런데도 800이나 들었는데도 이게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접히지를 않아요. 삐딱하잖아요 지금 이게. 삐딱 새끼손가락이 안 접히게 삐딱하잖아요. 돌팔이 여사한테 수술을 해가지고 접히지를 않아요. 이 새끼 그냥 가서 옥창을 그냥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아까 그 AI가 제미나이한테 제미나이 참 아는 게 되게 많아요.